시행까지 6개월도 남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세 초시계가 또 한 번 리셋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투세 시행 시기를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이 많아지면서 금투세 유예 가능성이 향후 증시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시행과 폐지에 이어서 유예 주장까지 추가되고 있는 금투세에 관한 모든 것 팩트리에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처음 발표된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고안된 제도인데요. 주식, 채권, 펀드 등의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주식 소득은 연 5천만 원, 기타 금융소득은 250만 원을 초과하면 22%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수수료와 거래세만 부과되고 있는 금융투자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정부는 금투세로 약 4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내년 1월로 시행 시점을 한 차례 연기했습니다. 전산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과 투자금의 해외 유출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한 결정이었는데요. 주식 과세 체계 변경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한국 증시를 버리고 해외 증시로 옮겨가는 주식 이민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 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탈한다면 수급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금투세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세금을 거두지 않고 개인 투자자만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증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은 증시 위축을 불러올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투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이게 주식 투자에서 돈 버는 사람들에게 과세하고 그 증권 거래세는 없애는 것이 조세의 정의라고 주장하는 것이잖아요. 진짜 부자는요, 사모펀드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49.5%까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만일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27.5%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금투세를 시행하면 오히려 부자들에게 감세해주는 결과가 생깁니다. 주식 투자에서 1년에 5천만 이상 버는 사람을 굉장히 부자라고 얘기하는데요.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본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돈을 좀 벌었을 때 이렇게 세금을 부과시키면 그동안 많이 손해봤던 거에 대한 보상 같은 것들은 전혀 없는 거죠. 반면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시행을 찬성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금투세와 유사한 과세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또 주식 양도차익이 5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금투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실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2020년부터 국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전면 철회할 경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세 저항이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금투세법이 이제 폐지가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금투세법 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개선하는 납세자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오히려 납세자들의 이익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금투세법 제정이 가능하다면 국회에서 새로운 금투세법을 준비하고 시행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면 시행까지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은 금투세 찬반 논란. 우리나라에서 금투세를 시행하려면 증권거래세를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금투세 시행을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처럼 장기 보유에 관한 세제 혜택을 주거나 투자 손실에 대한 공제를 적용하는 등 먼저 투자 환경을 갖추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